네, 안녕하세요. 어제 KBS에서 방송했던 테슬라 관련 기획보도 저도 재밌게 아주 잘 봤습니다.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보시고 나서의 느낌도 다들 다르실 거고요. 또 전문가도 많이 등장하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에. 근데 전문가는 물론 맞겠지만 이분들이 과연 테슬라 차량을 몇 년씩 직접 타보고 그렇게 분석을 하신 건지 그런 건 확실치가 않아서 실제 테슬라 오너로서의 느낌, 그리고 방송 내용에 대한 아쉬운 점, 또 좋은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인트로니까 스킵을 하고요. 가장 첫 번째로 최근에 일어난 테슬라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오토파일럿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네요. 한번 내용을 보시죠,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갑자기 이제 오토파일럿이 풀리면서 1차선으로 지금 1차선으로 달리고 있고 실선이거든요, 오른쪽이. 왼쪽도 당연히 실선이고 중앙 분리대니까요. 그런데 오토파일럿이 풀리면서라고 했는데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혹은 오토파일럿 레버를 위로 밀었거나 아니면 차량이 조향을 하고 있던 운전대를 운전자가 좀 더 세게 꺾어서 풀었는지 아니면 내버려 뒀는데 그냥 오토파일럿이 풀렸는지 정확한 얘기는 없습니다. 아무튼 오토파일럿이 풀렸다고 하네요. 달리고 있었는데 가드레일 쪽으로 바로 핸들을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 풀리고 나서 가드레일 쪽으로 핸들을 바로 꺾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차 스스로. 오토파일럿은 꺼졌는데 이런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테슬라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고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외국에는 꽤 많았잖아요. 물론 오토파일럿 중에도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사실은 시내라던가 국도에서는 오토파일럿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시내 교차로 같은 데서 가끔 테스트 삼아서 저도 많이 켜죠.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할 때도 테스트 삼아서 이렇게 교차로 통과할 때 오토파일럿을 켜보면 가끔 다른 차선으로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제가 더 힘을 주어서 핸들을 꽉 잡고 있으면 그 오토파일럿이 꺼지면서, 왜냐면 오른쪽으로 만약에 잘못 들어가려고 하던 힘이 제 힘에 의해서 제지되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이 꺼지면서 그냥 원래 제가 가려고 했던 차로로 계속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경우는 오토파일럿이 켜진 상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가 스스로 조향을 한다고 해도 사람의 힘을 그렇게 물리칠 정도의 그렇게 아주 강한 힘으로 조향을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 상황은 지금 오토파일럿이 꺼졌다고 하시니까 오토파일럿이 꺼진 상태에서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큰 결함이 있어서 아주 큰 힘으로 운전대를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가능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런 예를 들어본 적은 물론 없는데 차가 그럴 수 있는지도 좀 이해하기 좀 힘들긴 한데 그래서 사람의 힘보다 더 훨씬 센 힘으로 운전대를 돌렸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확실치는 않네요. 현상이 저번에 나타난 적이 없나요? 네, 없었어요. 네. 짐을 가지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오토파일럿이 켜진 상태에서 이렇게 운전대를 잘못 돌렸다면 그거는 저도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토파일럿이 차선을 잘못 읽었다거나 흔히 말하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데 장애물이 있는 걸로 오해를 해서 팬텀 브레이킹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긴급 회피하는 오토파일럿이 조향을 했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물론 있죠. 그런데 오너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구간에서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분 말로는 지금 거기에서는 한 번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게다가 오토파일럿이 꺼진 상태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좀 어렵네요. 그러면서 테슬라의 운전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문제를 의심합니다. 시내가 너무 멀 오토파일럿이 꺼졌는데 왜 오토파일럿을 의심하는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드네요. 보통은 이제 주행 방향대로 오토파일럿이 풀리더라도 가야 정상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핸들을 잡고 제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통 오토파일럿이 꺼지면 오토 스티어링, 그러니까 차로를 유지하는 것만 꺼지는 게 아니고 속도도 같이 줄어들거든요. 운전자가 엑셀을 밟고 있지 않는 한은 차량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회생제동까지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아마 오너님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오토파일럿 꺼지면 차량이 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파일럿을 해제하는 세 가지 조건 중에 핸들을 꺾어서 오토파일럿을 해제하면 아시다시피 오토크루즈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계속 직진을 하게 되죠. 지금 이 영상을 보면 핸들을 꺾기 직전에 만약에 오토파일럿이 꺼졌다면 오토파일럿이 꺼지고 속도가 줄어야 하거든요. 근데 속도가 별로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래 브레이크를 밟거나 오토파일럿 레버를 밀어서 오토파일럿을 해제한 게 아니고 운전대를 꺾어서 오토파일럿을 해제했다면 오토크루즈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차량은 계속해서 동일한 속도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핸들을 잡고 제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을 물리칠 정도의 아주 큰, 아주 센 힘으로 운전대가 돌았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거예요. 제어를 할 수가 지금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계속 돌이켜 생각을 해봐도 차가 좌측으로 지금 어떤 차선을 오해할 만한 어떤 상황도 전혀 아니고요. 이쪽에 무슨 장애물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 당시에 그 차량의 센터 스크린을 보면 훨씬 더 원인 파악을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블랙박스 영상만 남아있기 때문에 차량의 센터 스크린에 어떤 화면이 나왔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지금 여긴 보통 이런 실선 구간에서는 오토파일럿이 켜진 상태라면은 절대 넘어가진 않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오너님들은. 근데 이제 오토파일럿이 꺼졌다고 하니까 뭐 넘어갈 수도 물론 있긴 하겠는데, 오토파일럿이 켜진 상태에서 이렇게 만약에 운전대가 갑자기 꺾였다면 어떤 다른 원인이라도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차선을 잘못 인식했다거나. 근데 전혀 어떻게 오토파일럿이 꺼진 상태에서는 그런 추측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런 문의 때문에 차선을 오해한다거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는 게, 오토파일럿이 꺼지고 나서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오토파일럿이 꺼진 시점이 어디인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이때 막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 정도에서 오토파일럿이 꺼진 건지, 아니면 훨씬 더 전에 꺼진 건지, 운전대가 막 돌기 직전에 꺼진 건지, 그 시점이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면 그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 부분은 이 방송에도 안 나오고 인터뷰에도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오토파일럿이 꺼질 때는 보통 해제음이 나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운전대가 돌기 시작하니까 이 이전에 오토파일럿은 꺼졌다고 봐야죠. 오토파일럿이 꺼지고 나서 운전대가 돌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으니까. 인터뷰하신 분이 거의 핸들에 손을 올려놓는다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100% 핸들에 손을 올려놓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분도 아마 거의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손을 올려놔요. 핸들에다 손을 올려놓으면 그 무게 때문에 그 이제 15초에 한 번씩 잡으라는. 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포뮤어마다 좀씩 달라지기 때문에 15초에 한 번인지 뭐 차량이 1km 이동할 때마다 한 번인지, 평소에 그렇게 주행을 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사고 순간에 운전대 위에 손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정확히 좀 알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만약에 운전대 위에 손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힘보다도 더 강하게 사람이 힘을 뿌리치고 핸들이 돌아간 건지 뭐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가 제공한 당시 사고 기록. 사고 날짜가 2020년 6월 17일인 걸로 보이고요. 날짜가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이거 아마 차대 번호인 것 같은데, 방송에서 이렇게 차대 번호를 내보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자이크를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제가 그 KBS 영상을 다운받고 거기에 나오는 이 그래프 두 개를 보기 쉽게 배치를 좀 해봤어요. 이 왼쪽 그래프가 아마 운전대의 조향 각도, 이쪽이 시간 0초에서 충돌한 것 같고 5초 전부터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차량의 각도, 좌우측 얼마나 방향이 돌아가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5초 전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 타임코드를 좀 넣어봤는데요. 0초에 정확하게 충돌하는 시간을 맞춰서 지금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보시면 이 오토파일럿을 켜놓게 되면 차로의 정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완벽하게 정중앙은 아니지만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 기계가 하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오토파일럿을 켜놓은 상태에서는 사람은 도저히 그렇게 차로를 중앙으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거의 한 10초 전인데 이 테이블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블랙박스 카메라는 지금 테슬라 차량 정면에 부착되어 있는 오토파일럿 카메라로 촬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차로의 정중앙을 유지한다고 보고 가보겠습니다. 살짝씩 뭐 좌우로 흔들리는 거는 있죠. 이 정도는 원래 그렇습니다. 55. 뭐 이 정도가 이제 여기 그래프 시작하는 지점이 되겠네요. 이 점 하나하나가 0.1초더라고요. 지금 차로 정중앙을 조금 덜 유지하고 있긴 한데요. 뭐 이 정도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0.3초 전이고요. 0.3초 전. 별 이상은 없죠. 네, 여기에 지금 이 도로 경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0.2초, 0.24초 전 정도. 네, 여기 정도. 여기 정도. 그리고 이제 타고 넘으면서 차가 살짝 흔들리죠, 여기서. 아마 그게 표시된 게 바로 이 점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오다가 살짝 아래쪽으로 지금 방향이 틀어졌잖아요, 차가. 지금 커브길이라서, 전체적으로 커브길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리고 차량 그 방향을 보면 정 직진이 아니고 계속해서 위쪽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잖아요. 이쪽 위쪽에 점이 찍혀 있는 게 아마 왼쪽으로 차가 방향이 돌아가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커브길이다 보니까 계속 0보다 위쪽에 찍혀 있고 여기서 살짝 0에 가깝게 떨어지는데 아마 그 도로 경계석을 밟을 때 차가 살짝 흔들리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차가 돌았다가 다시 원래 각도대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58초. 이제 충돌 2초 전입니다. 충돌 2초 전. 여기죠. 충돌 2초 전. 네. 별 이상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충돌 1.5초 전까지도 사실 문제가 없었죠. 여기까지도. 여기 보시면. 네, 여기서부터 갑자기 틀기 시작합니다. 다시 보실까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차로 유지를 해오다가, 네. 여기, 네, 여기서 시작됩니다. 58초 77. 그러니까, 77. 뭐,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약 이 정도. 한 1.3초 전 정도부터 갑자기 운전대를 트니까, 차체도 왼쪽으로 갑자기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1초 전. 1초 전 상태입니다, 여기가. 1초 전 상태. 1초 전 정도의 운전대에 돌아가던 각도가 네, 거의 멈춥니다. 근데 멈춘다고 하더라도 정중앙 아까 원래 주행해오던 이 0에 맞게 다시 돌아오진 않고 살짝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물론 이 급격하게 왼쪽으로 저양 각도가 늘어나던 속도는 줄어들긴 하지만 1초 전부터는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정도를 계속해서 더 돌리진 않고 거기서 멈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0.3초 동안 급격하게 운전대를 돌리고 그 돌린 정도에서 그대로 멈춰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차량의 방향은 여기서 확 틀어졌고 이제 충돌 직전에 살짝 각도가 다시 좀 완만하게 됐다가 그 차량이 돌아가던 방향 증가 속도가 확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 충돌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초 정도, 이 정도에서부터 스티어링 휠이 돌아간 상태로 더 이상 돌아가진 않고 스티어링 휠은 계속 그 상태로 멈춰 있고 그냥 충돌하고 튕겨져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거 좀 영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냥 뭐 당연한 얘기예요.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두 개의 그래프 있고 운전대 이렇게 돌아갔고 차 방향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왔다. 이건 그냥 현상이잖아요. 여기서 무슨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오토파일럿이 어디에서 꺼졌느냐. 지금 오너분께서는 오토파일럿이 꺼지고 나서 핸들을 꺾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어디에서 오토파일럿이 꺼졌는지 바로 직전에 꺼진 건지 이렇게 차로 유지를 쭉 해오는 거 보면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유지하기 쉽지 않거든요. 살짝씩 왔다 갔다 하긴 한데
운전대를 확 꺾기 직전까지는 차로 유지가 거의 잘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데이터로도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오토파일럿이 꺼졌다니까 어디에서 꺼진 건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오토파일럿이 꺼진 거를 알았다면은 아마 경고음도 들으셨을 거고 손이 이제 운전대 위에 있으니까 오토파일럿이 꺼지려면 보통 세 가지 조건이거든요. 운전자가 운전대를 그냥 돌리든지 브레이크를 살짝 밟든지 오토파일럿 레버를 위로 밀든지. 근데 이 운전자분의 말씀으로 봐서는 이 세 가지가 아니고 그냥 차가 스스로 오토파일럿이 꺼졌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운전자가 조작을 해서 오토파일럿을 껐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자동차의 오토파일럿이 스스로 꺼졌다는 얘기인데요. 운전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오토파일럿이 스스로 해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제되기 직전에 어마무시한 경고음과 화면에 빨간 경고창 이런 거 엄청 띄워주거든요. 물론 이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그런 거 없이도 꺼질 수도 물론 있겠지만 오토파일럿이 운전자가 끄지 않는 한은 스스로 오토파일럿을 차량이 끌 때는 좀 요란스럽게 끝나는 거를 아마 오너님들은 다 잘 아실 거고요. 그거 없이 그냥 꺼졌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디에서 꺼졌는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꺼진 후에 운전자의 손이 운전대 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조향을 할 때 그걸 낚아챘는지 낚아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차량이 더 큰 힘으로 돌려서 이렇게 벽으로 돌진을 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네요. 네. 다시 영상을 좀 보도록 하죠. 갑자기 오토파일럿이 풀리면서라고 하신가 보니까 차가 그냥 스스로 풀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적은 저도 3년 동안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무튼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가드레일 쪽으로 바로 핸들을 꺾어버리면서 이제 사고가 났어요. 오토파일럿이 꺼진 상태에서 차가 그냥 조향을 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평상시 운전 습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평소에 그렇게 주행을 하셨는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충돌 당시에 손이 어디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핸들을 잡고 제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핸들을 잡고 계셨는데 그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의 힘, 그 핸들을 잡고 있는 운전자의 힘보다 더 센 힘으로 차량이 운전대를 왼쪽으로 틀었다. 그 말씀인 것 같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제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 모였습니다. 전문가분들 모이셨네요. 네. 아까 그 그래프를 여기서 제가 따온 거고요. 네,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들어가다가 부닥치면서 긁히면서 그런데 조향 장치가 오류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특성을 보면 갑자기 조향이 급격하게 되죠. 급격하게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조향이 되고 여기 급격하게 조향이 되고 그 다음에 조향이 안 됐죠. 안 됐는데 원래 그러니까 운전대는 보통 이렇게 중앙에 두 개 되어 있잖아요. 그냥 놔도 다시 중앙으로 대부분 돌아오죠. 왼쪽으로 급격하게 돌아가고 나서 살짝 중앙 쪽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완전 중앙까지 돌아오진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계속 멈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에 조향을 못하면서 사람은 왜 못하죠? 네, 사람은 이렇게 못한다고 하셨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가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초거든요, 1초. 네. 운전대가 왼쪽으로 급격하게 돌아간 다음에 충돌하기까지 1초 동안, 네. 운전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 동안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점이 살짝씩, 네. 차이가 있어요. 완벽하게 동일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맨 마지막은 또 살짝 위로 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대가 살짝씩 흔들리기는 했다. 그래서 이게 꼭 기계만 할 수 있고 사람은 못하는 정도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이분이 전문가시니까 훨씬 잘하시긴 하겠죠. 길 가는 방향이 직각 방향이 아니고 지금 이 도로 경계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바퀴가 먼저 그다음 조금 있다 왼쪽 바퀴가 타고 나오면서 좌우로 흔들림이 어떤 데이터 변화 1초 전에 있었고 데이터 변화 1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살짝
차 방향이 틀어졌던 부분. 그게 원인이 아닌 근데 저런 도로 경계는 정말 수도 없이 많거든요, 도로에. 근데 저런 미세한 충격에 어떤 자동차의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는 글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조금 이해하기는 힘드네요. 임시 분리대의 흰색 블록이 혼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차량이 인식하는 차선은 이겁니다. 근데 요거 뭐 이런 거를 차선으로 혹시 보고 이렇게 틀어서 들어가려고 한 거 아니냐, 이쪽을 차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원천적으로 좀 오류가 있는 게 오토파일럿이 꺼지고 운전대를 틀었다고 증언을 하셨거든요. 그 오토파일럿이 꺼진 상태에서는 차선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별로 고려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신 것 같고요. 혼란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만약에 오토파일럿이 꺼지지 않고 충돌 당시까지도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얘기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질 수는 있죠. 물론 아마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차선이라고 보고 넘어갔다면 그건 좀 황당한 얘기긴 한데, 그나마 이제 추론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오토파일럿이 꺼졌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분리대의 흰색 블록이 차선을 인식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을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오토파일럿이 꺼졌잖아요, 지금. 급격하게 운전대가 돌아갈 때. 오토파일럿이 꺼진 상태에서 차선을 인식해서 그 차로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거는 알고리즘.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런 거를 제작사에서 오픈을 해야 우리 이렇게 막 할 수가 없는 게 좀 답답하다네요. 네, 저도 답답하네요. 추론밖에 할 수 없는. 오토파일럿이 언제 꺼졌는지, 운전자의 손이 충돌 당시에 어디 있었는지, 그걸 알고 싶네요. 이제 그 다음에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18년에 있었던 애플 직원 사망 사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두 사고는 전혀 연관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사고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고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 사고는 원래 차선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이, 이 도로의 경계를 나누는 구조물이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물의 좌우축을 이렇게 나누는 차선을 여기에 따로 그려놨어요. 장치가 네. 그러니까 미리 말하면 요 가운데 요 좁은 길은 차로가 아니죠. 차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여기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꺾이는 현상, 미국에서도 이쪽이 차로라고 오해를 해서 차량이 왼쪽으로 들어가죠. 아마 그 사고 차량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로를 잘못 인식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충돌을 해서 사고가 났던 바로 거죠. 이 장소 여기죠. 그래서 이 사고와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오토파일럿이 꺼졌는데 조향이 됐다, 그거는 전혀 다른 사고죠. 이거는 오토파일럿이 충돌할 당시까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오토파일럿 오류죠. 오토파일럿 오류로 일어난 사고이고, 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곳을 차로라고 잘못 인식해서 차가 들어갔다가 이게 충돌한 것이고,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었던 사고입니다.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사고는 오토파일럿이 꺼진 후에 조향이 됐다고 하니까 전혀 다른 사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사고 말고 다른 얘기가 또 뒤에 나오는데요. 저도 좀 할 얘기가 많아서 이 뒤쪽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이 맨 앞쪽에 나오는 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이 사고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물론 훨씬 많이 잘 아시겠지만, 몇 년 동안 타본 오너의 입장에서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 사고의 원인을 물론 알 수도 없고, 또 분석해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방송에 나온 영상만 가지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 사고 분석 같은 거를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시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차를 오랫동안 운영해 본 오너들의 경험담이라던가 생각, 뭐 이런 것도 사고 분석에 좀 반영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지금 뒤에 나오는 이 전문가분들은 물론 차량 전문가분들이시겠지만 테슬라를 과연 타보셨는지, 그리고 타보셨다면 몇 년이나 타보셨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론이나 뭐 이런 쪽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기가 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뒷부분은 요 다음에 다시 또 영상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